네, 장수원입니다. 네, 오늘은 빌딩 시장에서 한 놈만 걸려라. 이 호구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즘 거래가 많이 없습니다. 빌딩이 거래가 많이 없어요. 다른 자산들이 지금 우상향하는 게 많다 보니까 빌딩 시장에 거래가 많이 잠겨 있죠.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어도 이미 몇 달 전부터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와 있는 것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안 내려가고 있죠. 거래라는 게, 이 시장에서 거래라는 게, 거래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가 없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시장 논리예요. 그런데 몇 년째 안 팔려도 가격은 그대로 홀딩이죠. 그러면서 그런 건물주들은 말을 합니다. 좋은 손님이 아직 안 왔다. 좋은 손님이란 바로 뭐냐. 한 놈만 걸려라. 걔가 아직 안 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좋은 손님이 아직 안 와서 안 팔린 거지 내 건물의 가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논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 가격으로는 팔리지가 않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 가격이 아니에요. 건물 옆에 있는 부동산 가도 그 가격은 조금 비싸다. 그리고 그 건물의 임차인한테 가서도 물어봐도 그 가격이라면 나도 안 산다. 옆 건물의 실거래가하고 비교해도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 이 건물주는 시장을 모르는 거죠. 이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가격만 맞으면 언제든지 팔리는 게 시장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다르면은 내가 그 가격을 맞추면은 팔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시장에 안 맞추고 시장 가격을 무시하고 나는 항상 이 가격이다. 이 가격 줄 때까지 안 판다라고 하면은 계속 안 팔리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시장에서 적정가는 60억인데 이 건물주는 80억이 받고 싶은 거죠. 80억이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80억이냐? 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면은 매도자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건물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아니면 자기가 지었던가 옛날에 샀어. 아주 수십 년 전에 그 건물을 산 거야. 그러면 최근에 건물이 얼마에 팔리고 이 건물과 이 건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비교 분석하는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가 없죠. 빌딩 매매 시장에서 아웃된 지 수십 년 된 사람이 가격을 정하니까 그게 가격이 시장 가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건물주들은 넉넉하게 부릅니다. 시장 가격이 60억이면 80억 불러놓고 70억에서 끊으면은 내가 이긴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넉넉하게 불러놓고 넉넉하게 부르니까 시장가하고 괴리가 너무 크니까 아예 보질 않는다. 이 매도자는 항상 내 건물만 보고 수십 년 동안 건물 관리만 했지 매매 시장에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현실 감각이 없죠. 반면에 매수자, 이제 미래의 건물주, 건물을 사는 사람 입장을 한번 봅시다. 매수자는 굉장히 객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매주 건물을 두 개씩, 여러 부동산 다니면서 매주 건물을 두 개씩을 보고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수십 개, 때로는 수백 개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중개인보다 건물을 더 많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익률, 입지, 상권 분석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거의 전체에 나와 있는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의 매물들을 다 보다 보니까는 데이터가 점점 쌓이죠. 수백 개에 대한 건물의 데이터가 쌓이고 비교 분석을 할 거 아니야. 이게 마음에 들면은 더 마음에 드는 게 나타나면 얘로 갈아타고 또 더 좋은 게 생기면 얘로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을 계속해서 그리고 또 매주 두 개, 세 개씩 계속 보는 게 매수자인데 그냥 내 건물 하나 지고 수십 년 동안 가만히 건물 관리만 하던 매도자가 가격을 정한다. 그러면 이게 거래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빌딩 투자라는 거는 사실상 책임의 영역입니다. 빌딩 투자의 성공과 실패는 뭐다? 투자자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죠? 말은 이렇게 해. 근데 마음속에는 잘 되면 내 실력이고 잘 안 되면은 중개인 저 나쁜 놈 혹은
요즘 시장이 개판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죠. 근데 내가 이거를 야단을 치려는 게 아니야. 이 야단을 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투자에서 이 빌딩 투자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100%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 라는 구조로 접근을 하면은 빌딩을 수십 개 보는 게 아닙니다. 수백 개도 모자라요. 1000개도 볼 수 있어. 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내가 100% 내가 진다고 생각하면은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니죠. 뭐 건물주 된다는 그런 감정적인 걸로 보기 좋은 건물을 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빌딩 투자에 실패를 하거나 물리거나 아니면 비싸게 살 확률이 높은 그런 부류들이 어떤 거냐면은 빌딩에 투자하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아줄 사람이 있을 거다. 혹은 내가 건물주가 되면 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투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무리하게 투자하는 거지. 왜? 내 실패에 대한 내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100% 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잘 되면 내 책임이고 실패가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군가한테 전가하겠다. 남한테 비싸게 팔던가 아니면은 중개인 탓을 하던가 어떤 식으로든 남한테 전가할 생각을 하니까 경솔하게 쉽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싸게 사서 물렸어. 근데 그 비싸게 사서 물렸으면 그거를 내가 인정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물렸다 내가. 내가 부덕한 탓이다. 내가 너무 경솔했다. 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 인정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비싸게 받아주는 한 놈만 있으면 된다. 이때 나오는 게 바로 한 놈만 걸려라. 호구 한 명만 있으면 내 투자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근데 이거는 논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논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감정이에요. 한 놈만 걸려라는 절박한 매도자의 감정, 손해보고 싶지 않은 감정인 거지 이거는 논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죠. 수십 년 전에 그 감각만 가지고 지금 자기 건물만 쳐다보고 관리만 한 사람이니 이 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거고 이 매수자는 건물에 투자하려고 하는 매수자는 지금 또 건물을 계속 보면서 시장 데이터가 점점 누적돼서 어떨 때는 중개인보다도 더 객관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연 호구가 될까?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걸릴까? 한 놈이 될까? 이 사람이 호구가 될 수가 있을까? 거기다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인데 저번에 이야기했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형입니다. 멍청하지가 않아요. 이 정도만 들으면 호구라는 게 있을 수가 없구나. 한 놈만 걸려라는데 안 걸리는 거를 기다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정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데 가격은 안 맞으니까 거래는 안 되고. 하지만 이 시장의 법칙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리 용가리 통뼈도 공실과 금융비용에 자동으로 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시간이 조정을 해줘요. 건물의 가격은 점점 시간이 조정을 해줘. 그러다가 아까 말했던 80억에서 60억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제 한 65억부터 광고가 뜨고 손님이 붙고 그러다가 60억에 도장을 찍는 게 이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결론은 이 매도자 건물주가 얼마나 현실을 빨리 직시하느냐에 따라서 80억에서 60억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빨라지고 빨라진 만큼 엑시트하는 시점도 빨리 오는 거죠. 근데 사실 두고 보면 한 놈만 걸려라. 이 마인드는 중개인의 언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까지는 매도자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당장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면서 중개인들이 호구를 잡는다. 이 중개인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호구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한 놈만 걸려라를 나를 지금 두고 하는 소리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그거는 완벽한 오해예요. 왜 그러냐면 중개인은 거래를 해야죠. 거래를 해야지 수수료가 발생하고 수수료가 발생해야지 돌아가는 구조니까. 근데 거래가 되려 그러면 한 놈만 걸려라. 호구가 와라. 그게 아니라 80억짜리가 60억으로 돼서 빨리 계약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한 놈만 걸려라가 아니라 가격이 빨리 깎여야 하는 게 중개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중개인은 한 놈만 걸려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잘 깎여서 빨리 거래되기를 원해요. 매도자가 그 한 놈만 걸려라라는 욕심을 빨리 내려놨으면 하는 게 중개인의 심정인 거고 모든 중개인은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원하는 가격에서 가격이 내려가야지 거래가 된다는 걸. 그리고 그 시점을 당기려고 하는 게 중개인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매도자의 희망가, 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건물주가 잘 모르지만, 내가 수십 년 전에 건물 사고 그 이후로는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넉넉하게 불러서 나는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라는 심리, 그리고 내 건물은 특별하다, 옆에 건물이 55억에 실거래가 찍혔어도 나는 80억이다 라는 보상 심리, 이 약간 그 감정인 거지. 논리나 현실적인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감정으로 내 건물은 옆 건물이 55억이어도 내 건물은 80억 이라는 구조를 감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가, 희망 가격은 바로 감정입니다. 논리가 없어. 설명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건물주는 이 욕심을 얼마나 빨리 내놓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앞당겨진다는 거. 근데 이게 잘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빌딩이 왜 이 가격인지 설명해 봐라. 건물주가 얼마의 빌딩을 내놓겠다고 하면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 이 빌딩이 왜 그 가격인지 혹시 설명할 수 있냐? 혹은 또 어느 부동산에서 그 매물로 나오게 하려고 80억 받아주겠다. 이렇게 꼬드긴 거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거 아니래. 그러면 왜 80억인지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러면 설명 못 해.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나한테 오히려 역정을 내. 그럼 뭐다? 그거는 본인 희망인 거죠. 설명이 되는 가격이 아니라 본인 희망가라는 겁니다. 건물주가 자기 건물 가격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그리고 중개인은 희망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희망가를 시장 가격으로 내려서 맞추는 사람이지 그 희망가를 이루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인은 호구, 한 놈만 걸려라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매도자의 언어예요. 그리고 이 빌딩 투자라는 건 희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을 갖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100% 내 책임이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면은 거의 실패할 수가 없는 게 빌딩 시장입니다. 왜?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 그 데이터 가지고 내가 비교 분석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에 들어가는데 실패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실패하는 게 뭐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 잘 되면 내가 먹고 잘 안 되면 남한테 책임을 미루겠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빌딩 투자를 감정으로 할 때 안 좋은 결과들로 이어질 수 있다. 성공과 실패가 모두 내 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면 신중에 신중을 둘 거니까 실패란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성공은 내 거고 실패는 남이 져준다라는 그런 여지를 두고 들어가면은 그거는 빌딩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도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이 빌딩 시장에서 매도자는 그냥 우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물 안에서 20년, 30년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넉넉하게 불러놓은 희망가, 그 구조기 때문에 매도자는 시장의 가격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매도자가 나오면 그 가격은 시장 가격으로 시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우하향한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라는 포인트에 도달했을 때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반면에 매수자는 시장에서 수십 개 혹은 수백 개까지 건물을 비교 분석하면서 매주 건물을 두세 개씩 검토하는 슈퍼 울트라 초 빠꿈이다. 그래서 점점 빌딩 비교 분석을 해서 중개인보다 더 빌딩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구조인데, 과연 여기서 호구가 있을까? 한 놈이 걸릴까? 그거는 혹시 희망사항 아닐까? 그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